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왜 부르셨어요? 오늘 한양대 에리카에서 아주 중요한 실기 대전을 한다고 해서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못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불렀어요? 그래서 소개해주실 학생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아 네. 네,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얘기하기로 했던 학생 맞을까요? 네, 맞아요.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산업디자인학과 22학번 김지우라고 합니다. 저희 네. 이과 네.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산업디자인학과라고 해서 주변에서 뭐 이런 제품이나 운송기구 또는 이런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네. 저희 과에 네. 특별한 공간 소개가 있을까요? 산디사실이라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만든 것을 다시 다듬고 사포질하거나 스프레이를 뿌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산디사실입니다. 열심히 사포질을 하고 계시는. 네,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산업디자인학과 2학번 장세빈입니다. 저는 산업디자인학교 2학번 송승원입니다. 혹시 학과만의 뭐 생활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네. 잠이 없으면 유리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되게 밤샐 일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잠 양이 적은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밤새 무언가를 많이 한다.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일정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밤을 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노하우가 잠이 없는 사람이 너무 좋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닌가요? 산업 디자인 학과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까요? 산디 영화제라고 이제 저희 학과에서 항상 영화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매달 이제 학과 신청한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재밌는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산디 영화제라고 있어요. 다들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되겠네요. 네.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 들어와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교수님들도 이제 실전에서 이제 사업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실전을 많이 위주로 배울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아요. 다음 장소에 또 다른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저희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3층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봅시다. 여기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만나기로 했던 학생 맞을까요? 혹시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2학번 신예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과에 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도 시각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시각물을 제외하고도 좀 광범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과여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이 학과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시각 디자인보다 좀 더 광범위한 학과여서 웹 디자인이나 브랜딩 디자인, 뭐 UX, UI, 패키지, 그래픽 등등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혹시 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동하면서 같이 네. 들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기소개를 못 들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2학번 김현지입니다. 이과에 관련된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시험 기간에 약간 밤샘 컷이라고 자기가 밤샘에서 과제하는 거를 인스타 스토리로 올려가지고 좀 웃기거나 좀 인상 깊은 사람들에게 이제 경품을 준다거나 그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는 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뭐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기초 디자인이 세게 쓸모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기초 디자인 이론을 되게 많이 쓰고 그래서 기초 디자인 꼭 열심히 해서 이론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전공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읽어서 미리 알고 와야지 이제 학과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공부하는 습관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놨으니까 대학교 때도 학구열을 잃지 말고 그대로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 들은 게 있죠. 제가 알기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랑 산업 디자인 학과가 합쳐져서 융합 디자인 학부가 된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산업 디자인과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가 합쳐져가지고 이제 융복합적 인재 시대라고 교수님이 하셔가지고 이제 산디 수업도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듣고 코디 수업 듣고 싶은 사람 듣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 다 들어보면 그 산업 디자인과는 좀 3D 쪽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2D 위주로 하는 것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원하면 그쪽과 가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런 학부가 되는 건가요? 네네. 교수님 잘 봐주세요. 제발. 어떤 친구들이 원래 이 디자인 관련해서 2D, 3D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융합 디자인 학부로 합쳐진다고 해요. 둘 다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대 에리카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양이가 전형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 잘 들어보세요. 응원할게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의 마스코트 한양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이루어진 전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서 접수만 하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답니다.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소프트웨어, ICT 인재,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일반 전형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은 34개 학과에서 총 482명을 모집하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 학부와 ICT 융합학부에서 총 34명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모집 단위의 차이만 있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에 맞춰서 지원하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과 소프트웨어 ICT 인재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서류는 무엇일까요? 첫째, 국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검정고시 및 해외 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격을 갖추셨다면 학교생활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 등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부담이 적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지원자의 고교 교육과정 내 학업과 다양한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총 3가지로 먼저, 학생의 전공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성 50%,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 능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학업 성취도 30%, 마지막으로 배려, 나눔, 협력 등의 품성과 공감, 소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인성 20%로 위 3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적성 부분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위주 교과 및 관련 활동을,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사회 관련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공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추가로 고려하는데요. 어문계열은 제2회 국어, 상경계열은 수학 관련 활동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예체능 계열은 예술,
체육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기초 과목에 대한 활동과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는 전형이므로 지원한 계열과 관련된 내용을 다방면으로 검토합니다. 평가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세 가지 평가 요소인 적성, 학업 성취도, 인성 부문 중 첫 번째로 적성 부문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수상 경력을 평가합니다. 먼저 수상은 학기당 1개만 반영하기 때문에 꼭 지원 계열에 맞춰 수상 실적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 두 가지 영역을 기준 삼아 교과 및 관련 활동의 동기부터 과정, 결과까지 지원자의 노력과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심층평가합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역에서는 지원하신 계열의 교과별 학습활동 중 과제 수행 내용을 확인하며 여러분의 전공적 합성과 문제 해결 능력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요소인 학업 성취도 부문에서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지원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의 성취도를 이수 단위, 수강 인원, 표준 편차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 내신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영역에서는 개별 교과목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 태도와 학업 역량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인성 부문에서는 출결성, 자율활동,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의 영역에서 근거를 확인합니다. 출결 상황을 통해 학교생활 성실도를 검토하고 자율활동에서 드러나는 지원자의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측정합니다. 또한 봉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내용과 지속성을 확인하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 부분에서 지원자의 대인관계와 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에 지원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 기록부를 사례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연계열 의학생명과학과 합격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내신은 3등급 초반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을 통해 생명과학을 향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과학과 같은 자연계열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죠. 이번에는 인문계열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합격 사례를 같이 볼까요? 내신은 3등급 초반으로 수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문에서 인문계열의 중점 과목인 국어, 영어, 사회의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해 지원 계열에 관한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경계열 경제학부 합격 사례를 살펴볼까요? 상경계의 경우 국어, 영어, 사회 외에도 경제, 수학과 같은 전공 과목 관련 교과를 같이 평가합니다. 합격자의 경우 수학 및 사회 과목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확률과 통계, 경제 과목을 수강하는 등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우수한 학업 태도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실제 합격생들의 학과별 내신 등급 현황을 살펴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활기록부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합격생들의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열별로는 어떤 입시 결과가 있었을까요? 먼저 예학학과 제외 자연계열 내신 등급 평균 최고를 기록한 학과는 생명나노공학과로 2.63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설환경공학과는 4.19로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 최저를 기록했네요. 약학과의 경우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신입학을 선발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학과답게 62.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내신 등급 평균 2.67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문계열을 살펴볼까요?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 최고는 한국언어문학과 3.55이며 내신 등급 평균 최저는 프랑스학과가 5.60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경계열 최종 등록자 내신 등급 평균 최고는 경제학부 4.04이며
내신 등급 평균 최저는 경영학부 4.56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를 뽑아서 답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 내신 등급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하는 계열 및 학과와 관련한 교과목과 다양한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한 관련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정상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내용 중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어떤 활동을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이 꾸준히 지원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려 노력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경쟁률이 낮으면 지원에 유리한가요? 답은 NO! 경쟁률은 모집 인원 대비 지원자의 수를 비율로 환산한 수치일 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인 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에요. 경쟁률, 입시 결과보다는 지원자가 준비한 계열 또는 전공에 적합한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률만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믿고 지원하는 걸 추천드려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도 합격 수기를 몇 가지 짚어볼까요? 합격생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의 리더십, 적극성,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표출했는데요. 그들이 학과 혹은 진로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바로 진로에 대한 확고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흥미를 느끼고 즐기는 것을 찾아 차근차근 준비해온 지난 3년간의 과정과 노력을 믿어보세요. 2023학년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홈페이지 내 입학상담 Q&A 게시판, 전화 문의 등 다양한 상담 창구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원하는 좋은 결과 이루길 기원할게요.